병사들 상호 간에는 이제 상호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 영내 폭행죄로 처벌이 됩니다. 쌍방 폭행이 되어서 둘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혹행위나 폭행죄는 이제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폭행에 명백하면 폭행죄가 되는 것이고요.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뭘 밥을 많이 먹게 한다든가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혹행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치가 나온다는 것은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진단서가 끊어지면 폭행에 넘어서서 상해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로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받죠. 경미한 폭행의 경우에는 굳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피해자가 나는 꼭 얘를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형사사건이 있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 민간헌법에서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합의만 하면은 아예 처벌받지 않지만 군대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군대에서도 피해자는 군사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를 하면 군사경찰이 바로 수사를 개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형법 전문 변호사 천변TV의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군대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상태에서 회식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교가 음주 후에 교통사고까지 낸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4월 초에는 경기도 육군 모부대에서 한 상병이 여군 중대장에게 야전사고를 휘두른 하극상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작업 중에 가해 병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작업을 그만두었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관에게 삽을 휘두르는 폭행을 저질러 해당 중대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단순 하극상 사건을 넘어 지휘관인 상관을 여성으로 인식하여 이와 같은 폭행을 저질렀다면 훨씬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4월 중순경 경기도 모 육군부대 소속 중위가 부대 인근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하극상이나 상간폭행 등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최근에 이런 범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군대 내 휴가, 외박, 외출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스마트폰의 보급 및 사용에 따른 개인 간의 SNS 계정을 통해서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SNS를 통해 알게 되면서 병사들 간이나 또는 병사와 간부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과거에 비해 좀 더 깊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최근 사건 중 삽으로 상관을 폭행한 사건처럼, 즉 군인이 상관을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군인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다면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상의 상관 폭행죄와 상관 모욕죄가 적용이 되고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법에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범죄가 반란죄, 이적죄, 이탈죄, 근무태만죄 등이 있고, 일반 형법과 다소 다르게 규정된 범죄로는 폭행, 협박, 상해, 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폭행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 형법에서 폭행죄의 성립 요건은 먼저 가해자에게 사람을 폭행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하는 행위도 폭행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물을 뿌리거나 가벼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인식하고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일 상습으로 판단이 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만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일반 형법과 군 형법이 다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아닌 군인,
군대 조직 내에서 부하 군인이 상관을 폭행한다면 상관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과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 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A 병사는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간호장교 B 중위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B 중위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다투는 중에 A 병사는 B 중위를 폭행하게 되고 결국 상관 폭행죄 및 상관 협박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A의 상관 폭행 및 상관 협박이 수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B 중위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영내폭행죄는 일반 형법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내에서 폭행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상관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위계질서와 규율이 엄격하고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에서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가혹행위도 엄벌에 처해지지만 하극상으로 볼 수 있는 상관폭행죄 또한 매우 엄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처럼 군과 관련한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군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의 군형법에 의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두렵고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형량을 더 줄이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